지금 그 북한의 이모라고 하는 강병옥의 그 턱선하고 문재인의 턱선이 비슷하고요. 입모양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 눈꺼풀, 눈두덩이라고 하죠. 이 눈두덩이 그 북한의 강병옥하고 문재인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콧날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당연히 닮았다 그랬고, 귓볼이 칼퀴라고 해서 이 지금 그 오늘 어저께 별세하신 그 양산의 문재인 모친의 귀는 귓볼이 이렇게 있는데 문재인은 귓볼이 없어요. 북한의 강병옥은 문재인과 같은 귓볼이고요. 자, 그런 상태인데 이 화면에서 봐도 문재인이 이모를 굉장히 보고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이모를. 그런데 강병옥 씨가 나이가 1949년생이라고 하고 알려지기로는 문재인 나이가 53년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병옥이 북한에서 1949년에 태어났고 문재인이 기존에 주장하는 것처럼 부산 거제도에서 53년도에 출생했다 그러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그리고 엄마가 강한옥 씨의 자매가 5명이 있어요. 그 5명 중에 다른 외삼촌이나 이모들은 그리워하지 않고 왜 막내 이모만 그리워하느냐. 문재인이 부산에서 태어났다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이모인데 말이죠. 수상한 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은 혹 한간의 말대로 문재인이 이북에서 살다가 내려와서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추억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모를 보고 싶어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한 번도 안 본 이모하고 외삼촌이 5명이 더 있습니다. 그 이모하고 외삼촌이 5명씩이나 되는데 그 중에 이 강병옥만 그리워하는 게 정말 수상하죠. 자, 그런데 자, 이건 또 다른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북한의 강병옥과 문재인 눈두덩이 닮았어요. 지금 보면요. 눈두덩이 진짜 닮았어요. 두꺼비 눈두덩처럼. 그리고 콧날 당연히 닮았고요. 입모양 닮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별세한 강한옥 씨하고는 코도 안 닮았고 눈두덩도 안 닮았고 입도 좀 안 닮았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 강한옥 씨가 별세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마지막으로 했냐면 그래도 행복했다. 여기서 이게 그래도가 무슨 뜻일까요? 그래도가. 예. 이 그래도가 무슨 뜻일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되게 이제 반대죠.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험하고 불행했고 재수 없는 일도 많았고 뭐 네가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너를 어려서 키웠지만 친자식이 아니어서 마음에 참 기분 더러웠을 수도 있었다. 그래도 행복했다. 뭐 이런 뭔가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도 행복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보통 6.25를 겪었던 세대들이 지금 현재 이제 나이들 드셔서 80세, 90세 이렇게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이거는 자기 아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핀 것보다 본인의 마음 조림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나. 늘 그 90평생을 살면서 마음 졸이는 일이 너무 많았지 않았냐.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은데 그 마음앓이를 가슴앓이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저 세상으로 갈 때의 느낌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행복해. 이거를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강한옥 씨는 평상시에 자기 마음이랑 자기 이 감정 부분에 고뇌가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잘 살아라 뭐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냥 뭐 아무 말씀 안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분은 마음 졸임을 굉장히 했다. 그러면 그 마음 졸임이라는 게 뭐겠냐? 6.25 때 고생한 거 가지고 마음 졸임한 분들 별로 없어요. 예. 저희 그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6.25 때 고생 얘기해도 그냥 뭐 재미삼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죽을 고비 넘긴 거에 대해서 막 억울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듣다 보면요. 아주 그냥 재미있어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는 강한옥 씨의 마음은 90평생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마음고생을 엄청 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건데 뭘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에 나온 것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신문에 나온 내용, 오늘 날짜 한국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 문재인은 올 추석 연휴 때,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이 아니라 그 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추석 연휴 때 한 방송사의 라디오 방송에서 당시 외가는 흥남시 성천강 만세교 북쪽에 있었는데 전쟁 중에 이 다리가 차단돼 외가에서는 강 여사만 홀로 피난했다고 회고했다. 자, 이게 이상하죠. 문재인은 회고했다. 회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기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럼 문재인이 지금 옛날의 기억을 떠올렸는데 외가가 흥남시 다리 북쪽에 있었는데 외가에서 강여사만 홀로 피난왔다. 근데 문재인이 마치 본 것처럼 회고했다. 이 말이 뭘까? 원래대로라면은 문재인은 1953년 부산 거제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6.25 때 1950년 흥남 철수는 문재인의 기억에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회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일까? 이게. 예. 말을 잘못한 걸까? 아니면은 강한옥 씨가 이렇게 회고한 걸 문재인이 갖다 댔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당시 외가는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문재인은 왜 외갓집만 이렇게 찾냐?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 자기 친가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문용형의 친가 얘기는 안 하고 외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강한옥, 강병옥. 왜 그럴까? 왜 외가 쪽만 찾을까? 그 이상한 겁니다. 왜 자기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나? 왜 그러지?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원래 알려지기로는 자, 1949년에
강병옥, 북한에 있는 이모 강병옥이 출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1950년 흥남 철수 때 강한옥 씨가 피가 났다고 했어요. 원래 알려진 거는 그래요. 문재인이 주장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950년 문용형, 문재인 아버지는 인민군 복무를 했나 안 했나인데 그 당시 30살의 문용형은 당연히 인민군에 복무했고 6.25 전쟁에 참여했겠죠. 나이 30이면은 얼마나 팔팔한 나이입니까? 요즘 나이 30 먹은 애들 보세요. 굉장히 튼튼하죠. 예전 같으면 뭐 예전에도 그래요. 30살 먹으면 튼튼합니다. 자, 그런데 인민군에 복무해서 6.25 때 대한민국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거기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을 거라고요. 그리고 문용형은 교육도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아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교육받은 사람들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인텔리로 취급을 받았을 거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인민군에 무슨 병사로 참전한 게 아니라 인민군의 장교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더군다나 그 일제시대 때 총독부 산하 흥남시 농업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병사로는 가지 않죠. 인민군 상위 계급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인민군 상위 계급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갔었을 텐데 모든 전력을 다 남쪽으로 부산을 향해서 갔을 텐데 어떻게 흥남철수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흥남철수 이게 안 맞아요. 이게요. 인민군에 복무를 한 게 맞다. 근데 흥남철수를 어떻게 하냐? 이게 수상하죠. 이게. 자, 그리고 흥남철수에서 1953년 문재인이 출생했다고 한 것은 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건데, 자, 제가 이제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1949년에 북한의 이모 강병옥이 출생했다고 했어요. 자, 1949년에 문재인이 출생했다고 하면 이모 강병옥하고는 이거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래서 혹시 이게 성만 강병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이 문씨야. 그래서 문병옥 이러면은 문병옥과 문재인은 남매 쌍둥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문재인이 1949년에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죠. 또 문재인이 어려서 강병옥을 봐서 강병옥과 같이 살았다라고 하면 1949년생해서 동갑 나이가 되어서 유달리 5명의 이모와 그 5명의 이모와 외삼촌 중에 강병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깊었던 것은 문재인과 생일이 같아서 8살 때까지 북한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뭐냐면 문재인의 그 누나가 문재월이 있는데 1949년생이에요.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자 원래 알려지기로는 문용형이 1950년에 내려와서 강한옥하고 했는데 이 문재월은 어디서 태어났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실존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죽은 사람일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문재월이 1949년 누나로 등록돼 있고 문재인은 1953년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원래대로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문재인 아버지하고 강한옥 씨가 북한에서 흥남 철수할 때 문재월을 데리고 거제도로 온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지금 생존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이제 의심스럽죠. 그리고 이 사람은 1949년생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1950년 문용형이 인민군에 복무를 했고, 또 다른 알려진 기록에 의하면 1953년,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1953년에 300명의 북한 포로 송환할 때 북으로 갔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1955년에 문재인의 동생 문재송이가 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57년생으로 문재실 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별세하신 강한옥 씨랑 영도에서 지금 같이 거주하는 걸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958년에 문용형이 문재인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난파되어 왔다.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럼 이제 58년이면 이렇게 되죠. 자, 원래는 문재인이 1949년에 북한에서 태어났다. 예, 북한에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 문용형은 인민군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왔다가 포로로 잡혔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1953년에 북한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1958년에 문용형이 문재인을 데리고 난파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설인 거죠. 자, 그런데 요게 문용형하고 문재인 이렇게 난파했다라는 설이 요즘에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문재인이 난파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재인이 나이를 원래는 북한에서 1949년에 태어났는데 거제도에 내려와서 1953년생으로 생일 등록을 했다. 이런 얘기죠. 좀 복잡한데요. 요 다음 거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알려진 게 아니라 지금 소문에 의하면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문용형이 1950년에 인민군으로 낙동강 전선에 왔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1958년에 문재인을 데리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럼 언제 났냐 그러면 6.25 전쟁 터지기 1년 전에 1949년에 문재인이 출생했다라는 거죠. 그때 같은 해에 강병옥, 북한에 있는 이모라는 사람도 같이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건데요.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재인이 외가만 찾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건데. 자, 문재인이 또 2017년 1월에 출간된 인터뷰 대담지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에서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기 엄마 고향을 찾아, 그러니까 북한이죠. 외가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문재인은 자기 아버지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다고 안 하고 엄마의 강씨 집안의 뿌리를 찾고 싶다고 할까? 굉장히 수상합니다. 정말 수상해요.